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번에서 3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21번 다음 중 면접원의 자율성이 가장 적은 면접 유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네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초점 집단 면접, 두 번째는 심층 면접, 세 번째 구조화 면접, 네 번째 임상 면접입니다. 자, 모두 다 이제 면접 방법인데요. 세 번째 구조화 면접에서 자,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은 질문 내용이나 질문 문항, 순서 등이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 면접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원의 그 자율성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면접법이 세 번째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22번 다음 중 심층 규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프로빙이죠. 프로빙이라는 것을 케어 묻는 겁니다. 꼬치꼬치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케어 묻는 것을 이제 심층 규명 프로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우편 설문조사나 온라인 설문조사, 간접 관철조사, 비구조화 면접조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비구조화 면접이라는 거가 정답이죠. 자, 비구조화라는 것은 구조화의 정도가 가장 약한 면접조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구 문제의 범위만 결정하고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는 정하지 않은 면접 방법이죠. 그래서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한 형태가 바로 네 번째 비구조화 면접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뭐 우편 설문조사 같은 경우나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구조화되어 있죠. 이미 문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안에서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찰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3번에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입니다. 자, 뭐 네 가지의 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역법은 선조사 후 이론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연역법은 선이론 후 조사의 형태를 택하고 있죠. 뭐 이론적 전제를 먼저 수립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실을 수립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 결론을 유도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연역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고요. 두 번째,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가 틀렸고, 세 번째, 연역법과 귀납법의 선택은 조사의 용이성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조사의 용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조사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용이성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이 틀린 것 같고요. 네 번째, 기존 이론의 확인을 위해서는 연역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1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연역법은 일정한 이론적 전제를 수립해 놓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검증함으로써 다시 이론적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역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죠? 옳은 설명은 바로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24번이죠. 사회조사에서 생태학적 오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보시면 주변 환경에 대한 주요 정보를 누락시키는 오류, 두 번째, 연구에서 사회조직의 활동 결과인 사회적 산물들을 누락시키는 오류, 세 번째가 이제 집단이나 집합체에 관한 성격을 바탕으로 개인들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게 되는 연구 분석 단위의 혼란, 네 번째가 사회조사 설계 과정에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누락시키는 오류라고 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생태학적 오류라는 건요, 집단을 연구해서 개인의 일반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예요. 그래서 3번, 집단이나 집합체에 관한 성격을 바탕으로 개인들에 대한 성격을 교정하게 되는
연구분석단의 혼란이다라고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에 대한 설명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 보시죠. 양적, 질적 연구 방법에 비교해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은 심층 규명을 한다. 니은은 연구자의 주관을 활용한다. 디귿은 연구 도구로 연구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니을은 선 이론 후 조사의 방법을 활용한다 라는 건데, 질적 연구라는 건요,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 혹은 사회 조직의 제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선 이론 후 조사의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부분 좀 틀렸죠. 우선 선 조사 후 이론의 방법을 활용하죠.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1번입니다. 자, 26번 문제 보죠. 26번. 면접을 시행하는 면접원의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요. 그래서 첫 번째 응답 성공률, 그다음에 면접 소요 시간, 레포 형성 능력. 레포라는 것은 피면접원과 면접원 사이에 그 친근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응답 문항의 편집 능력. 그래서 면접원에게 중요한 사항들은 뭐 응답에 대한 성공률이나 면접 소요 시간을 짧게 하는 거나 피응답원, 응답자들과 면접원 사이에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등이 다 중요하죠. 근데 무응답 문항의 편집 능력,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응답 문항을 편집하거나 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표준화된 면접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표준화된 면접 조사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자와 상호작용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응답자로 하여금 그 조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조사표에 담긴 질문 내용에서 벗어나는 질문은 해서 안 된다. 이게 이제 모두 다 맞는 말인데, 3번 응답자에게 연구자의 가치와 생각을 알려준다. 이것은 잘못됐죠. 응답자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면접자가 응답자에게 어떤 특정한 사고, 생각 뭐 이런 것을 전달해서 응답을 유도하거나 시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와 생각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해라. 뭐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다음 중 조사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했어요. 조사 연구 결과의 일반화죠. 그래서 1번은 내적 타당성, 2번은 외적 타당성, 3번이 신뢰성, 4번이 자료 수집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의 변화가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것을 말하고요. 외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 조사 결과가 일반화 가능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조사 연구 결과 일반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외적 타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9번 보시면 2차 문헌을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었어요. 그래서 2차 문항이라는 것은 이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출판물이나 서적, 뭐 신문, 잡지 또는 뭐 비디오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죠. 기존에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1번이 이제 샘플링의 편향성이죠. 데이터를 모집할 때 한쪽으로 쏠려 있는 데이터들만 수집해서 분석하면 자료 자체가 이제 편집상에서
샘플링 상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되겠죠. 반응성의 문제, 그다음에 자료 간의 일관성 부재, 그다음에 불안정한 정보의 한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응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2차 문헌 자료를 활용할 때 반응성 문제는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차 자료는 수행 중인 조사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의 모든 자료를 말하죠. 그래서 조사자가 현재의 조사 목적을 위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바로 2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이죠. 질문지 문항 작성 원칙에 부합하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질문지를 작성할 때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을 골라내고 나머지만 선택하면 되겠죠. 첫 번째, 기억 한번 보면 정장과 캐주얼 의상을 파는 상점들은 경쟁이 치열합니까? 정장과 캐주얼. 그래서 뭐예요? 이중적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장이라는 부분하고 캐주얼이라는 부분을 따로따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질문하고 있어서 정장은 예를 들어 치열하고 캐주얼은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묻는 것은 잘못 띄었다라는 거고요. 자, 니은은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한다면 그 비용은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서 충당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자, 이것은 첫째,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질문지에 설문을 할 때 가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시민들에게 부담하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충당할 건지 이 두 가지에 한정해서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말고 다른 부분으로 그 예산을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꼭 이 두 가지에 한정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는 작년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것은 뭐 설문 문항으로서 문제가 없죠. 귀하의 직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자, 이 문항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설문지 문항 작성 원칙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